친구들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구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구의 경기 전략 중에서 공격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일 먼저 속공이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속공과 시간차 공격 이외에 또 배구에 어떠한 공격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오늘을 끝으로 배구의 공격 전술 수업은 오늘을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비 전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배구의 공격 전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기편 강의를 통해서도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구 수업을 하게 되면 배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구의 경기 전략 중에 공격 전술, 속공과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좀 크게 볼게요. 자, 배구는 상대의 수비 대응과 블로킹 위치에 따라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속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공은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속공은 이 세터와 공을 띄워주는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에 따라서 A 속공, B 속공, C 속공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속공은 이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일 때는 A 속공이라고 하고요. 가장 낮고 빠른 공이 되겠죠. 그 다음 B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약 1에서 2m 정도 간격이 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속공을 B 속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 3m 이내 범위일 때 하는 공격이다라고 했고요. 주로 코트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세터가 코트의 가장자리에 있는 공격수에게 속공을 할 때 하는 이 속공 방법이 바로 C 속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공 공격에는 A 속공, B 속공, C 속공이 있고 이 속공을 구분하는 방법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 간격에 따라서 A 속공, B 속공, C 속공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차 공격은 말 그대로 두 명의 공격수가 스파이크 하는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스파이크 동작을 하는 선수와 두 번째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선수의 시간 차이를 둬서 상대편 블로커들을 속임으로써 블로킹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시간차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터가 이제 셋업을 해주는데 얼핏 보면 세터 바로 앞에 있는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스파이크를 하려고 점프를 합니다. 이때 상대편 블로커는 첫 번째 선수의 스파이크 공격에 반응을 해서 블로킹을 하기 위해 점프를 뜨는데 실제로 이 공은 이 가운데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커는 한번 공중에 떴다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블로커가 내려가는 그 틈에 두 번째 실제 공격수는 위에서 블로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바로 시간차 공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구의 공격 전술, 속공과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배구의 다양한 공격 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공격수를 이용한 오픈 공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좀 포지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선수가 세터입니다. 그리고 세터 바로 앞에 센터라고 하는 공격수가 있고요. 센터라는 공격수 뒤에 레프트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 등 뒤쪽에는 라이트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공격수를 레프트 공격수, 오른쪽에 있는 공격수를 라이트 공격수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공격수를 센터라고 합니다. 자, 센터 공격수를 이용한 오픈 공격입니다. 전위 공격수 3명을 이용한 공격 방법이다. 전위는 다시 말하면 이 앞쪽에 위치한, 네트 앞쪽에 위치한 우리 편 코트에서 앞쪽에 위치한 선수들을 말하는데 전위 공격수 3명은 레프트와 센터와 라이트가 되겠죠. 전위 공격수 3명을 이용한 공격 방법이다. 세터는 센터와 라이트 공격수에게 공을 세트업하는 것처럼 하다가 레프트 공격수에게 길게 세트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터는 이 센터나 라이트 공격수에게 공을 셋업하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레프트 공격수에게 길게 이렇게 오픈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공을 띄워준다라는 말이죠. 마치 시간차 공격과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프트 공격수의 이동에 대한 시간차 공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터 전방에서 센터가 공을 잡고 레프트가 이동해서 세터와 센터 사이에 볼이 세터와 센터 사이에 들어가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레프트 공격수는 세터와 센터 뒤쪽에 레프트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레프트는 가장 왼쪽 편에 있죠. 그런데 세터가 공격을 띄워줄 때 센터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선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상태고 세터와 센터가 있는 사이에 뒤쪽에 있던 레프트 공격수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하면서 속공 공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동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시간차 공격은 센터가 먼저 스파이크 신용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레프트 공격수가 실제 시간차 공격 스파이크를 했던 모습이라면 레프트가 이번엔 가운데로 이동을 하면서 센터는 속임수를 주고 레프트 이동 공격수는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레프트 이동에 의한 시간차 공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좀 위쪽에 보면 좀 더 다양한 공격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픈 공격을 보겠습니다. 배구 경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네트의 좌우에서 긴 세트업을 받아서 공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선수가 세터입니다. 자, 오픈 공격은 이 세터가 이 레프트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게끔 공을 높고 길게 띄워주는 거예요. 높고 길게. 그러면 이 공격수는 그 공의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 둘 스텝을 한 다음에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픈 공격이에요. 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고 높게 공을 열어주고 이 공격수, 레프트 공격수가 스파이크 하는 방법, 이게 오픈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속공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배웠던 내용이죠. 상대 수비수의 블로킹을 피하기 위해 세트업 전에 먼저 공격수가 점프를 하고 그리고 공이 세트된 걸 연결해서 바로 빠르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보면 세터가 이제 공을 띄워주는데 가운데 있는 공격수가 이제 센터 공격수가 되겠죠. 세터가 셋업 해주기 전에 먼저 빠르게 달려가서 점프를 먼저 띱니다. 먼저 점프를 뛰면 그 다음에 세터가 네트보다 살짝 높게 공을 띄워주고 이 공을 바로 센터라는 공격수가 빠르게 공격하는 이게 바로 속공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픈은 공이 높고 길게 올라가는 게 오픈 공격이고요. 속공은 짧고 빠르게 올라가는 게 속공이에요. 만약에 세터가 레프트 공격수에게 낮고 빠르게 세터를 해준다면, 셋업을 해준다면 이거는 오픈 공격이 아니라 낮고 빠르게 해줬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C 속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픈 공격과 속공 공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어택은 여기 지금 보면 배구 코트에 또 이렇게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어택 라인이라고 해서
후위에 있는 선수들은 네트 앞쪽에 있는 선수들 말고 네트보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스파이크를 하려면 이 어택 라인을 침범하면 안 돼요.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뛰어서 공을 맞춘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후위에 있는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 점프를 뛰었는데 이 어택 라인을 밟거나 침범해서 점프를 뛰면 이거는 공격 범실이 됩니다. 그 공격하는데 잘못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어택 공격은 말 그대로 뒤쪽에서 공격을 하는 건데 후위 공격수가 어택 라인 뒤쪽에서 점프해서 강하게 공을 때리고 공격하는 기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인트 동작인데요. 페인트는 상대편을 좀 속이는 동작인데 스파이크를 할 것처럼 이렇게 세터가 공을 연결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 블로킹을 피하기 위해 스파이크 동작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손끝으로 가볍게 툭 쳐서 넘기는 공격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강력한 스파이크를 치면 수비들이 다 거기에 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스파이크가 오겠구나. 수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그런 흐름을 깨는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스파이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뛰지만 마지막에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에는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툭 쳐서 이 블로커의 벽을 넘겨서 떨어지는 공. 이걸 바로 페인팅 공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구 6인제 정식 선수들이 하는 6인제 경기에서의 선수 배치와 운영인데요. 자, 앞줄에 3명 있죠. 여기 보면 여기 4번 선수, 5번 선수, 6번 선수를 전위라고 합니다.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위라고 하고요. 뒷줄에 3명, 여기 1번, 2번, 3번 이 선수를 후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백어택 공격할 때도 설명했지만 후위 라인에 있는 뒷줄의 선수들은 어택 라인 안쪽에서 공격이나 블로킹을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잠깐 보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선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어택 라인인데 후위에 있는 선수들은 이 어택 라인에서 어택 라인보다 앞에서 스파이크도 할 수 없고 블로킹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배구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후위에 있는 선수가 블로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택 라인보다 뒤에서 점프를 해서 공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공격수는 6번 선수입니다. 코트를 바라봤을 때, 네트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라이트 공격수예요. 주로 코트 우측에서 공격을 담당하고 리베로는 수비만 전담하는 선수로 서비스나 블로킹, 네트 위 공격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이 2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 레프트라고 해서 후위에 있는 레프트 선수죠. 뒤쪽에 있는 레프트 선수. 보조 공격수의 역할도 하면서 백어택 공격을 통해서 보조 공격수의 역할도 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레프트 공격수. 네트 바로 앞에 있는 왼쪽 공격수입니다. 주 공격수로 주로 코트의 좌측에서 공격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여기 가운데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은 일반적으로 배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선수로 속공과 블로킹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센터와 세터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일 때 주로 하는 공격이 이제 속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블로킹, 스파이크도 막아내는데, 블로킹을 하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터는 지금 여기에는 뭐 6번 선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터는 정확한 세트업과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센터라는 공격수가 있고, 레프트 공격수가 있고, 라이트 공격수가 있고, 또 뒤에 후위 백어택을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세트업을 해서 우리 팀이 이번 랠리에서 뭐, 레프트 공격, 오픈 공격을 할지, 레프트 C 속공을 할지, 센터 속공을 A 속공을 할지, 아니면
백토스를 해서 라이트 오픈 공격을 할지 또는 백어택을 해서 뭐 레프트 백에 어떤 백어택을 한다 이런 어떤 내가 공격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우리 팀 선수들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어떤 공격을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팀 선수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트업할 수 있는 공을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 코트의 위치를 보면서 이번엔 어떤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공격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처음에는 센터 공격수를 이용한 오픈 공격이 있었고요. 전위 공격수 3명이 있는데 이 전위 공격수 3명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센터와 라이트 공격수에게 주는 척 하다가 레프트에게 공을 주는 공격 방법이 일종의 속임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가 이번엔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센터는 속임수 스파이크 동작을 하고 레프트는 센터와 세터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시간차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트 위쪽, 교과서 위쪽에서 오픈 공격, 그 다음에 속공, 백어택 공격, 그 다음에 페인팅 공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각각의 선수들의 위치를 뭐로 부르고 이 선수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직 이렇게 어려운 공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주로 오픈 공격 정도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배구를 배우게 되면 그때 한번 선생님하고 다 같이 연습을 하면서 배구의 공격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구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